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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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방송사법에 대한 제2요구권이 의결됐습니다. 방송사법은 아시다시피 지지난 주말부터 했나요? 그래서 5박 6일 동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서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 일단 제2요구권이 의결이 됐으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만 남은 상황이고 휴가 중인 대통령이 이제 금방 사인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야당에서는 오늘 좀 방통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청문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22대 국회들은 너무 꽉 막힌 국회가 지금 네. 출구가 지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한 현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파리에서는 태극 전사들이 연이어서 낭보를 전하는 가운데 지금 국회만 보면은 너무 답답하다는 어떤 국민의 여론이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 특검법 등을 제외하고 일반 법안으로 제한된 법안 수가 발의된 법안 수가 2,289건인데 예. 지금 한 건도 지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여야 간의 어떤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되는 대로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의논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의논을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 민주당은 22대 들어와서 합의된 부분은 처리를 하지 않고 거꾸로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제2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뚝심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사법도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21대 때로 저도 가방이었기 때문에 이 방송 그때는 3법 이번에는 이제 방통위법까지 더 이제 붙어서 방송사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완점은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세미나를 2번이나 개최해서 보완점을 계속해서 했는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과되고 있지 않은 것들 그냥 정권을 뺏기고 야당인 지금 와서는 무조건 본인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일부 민원인이라든지 지청 그룹들의 생각대로만 반영을 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결국은 정부 여당에도 부담이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압도적인 야당 민주당에도 큰 부담이고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국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음으로써 정말 필요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많은 법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이건 고스란히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저는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방송법,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이 대치성,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여론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죄송하고 외람됩니다만은 야당이 민주당에 하는 제언이 아니고 집권당인 이 국민의힘당에 하시는 말씀 같아요. 늘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집권당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집권당 아닙니까? 집권세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2289건의 법안들이 정부에서 거의 대부분이 정부에서 넘어온 거겠죠. 왔으면은 집권당은 소수당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가 이 법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이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책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소수당이니까 우리가 못한다가 아니고 소수당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식적으로 아니고 비공식적으로도 야당 의원들, 대표들, 중요한 위원장들 다 직접 일일이 전화하고 따로 만나고 해서 설득하고 또 거래할 것들은 협의할 것들은 협의하고 정 안 되는 것들은 바터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의회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야당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은 국민들이 야당한테 준 권한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무리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견제 감시할 기능 권한을 준 것이지 책임 권한은 집권당한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집권당의 몫이고요. 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저 주제와 관련돼서 방통위는 독립기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와 그 방송의 공영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체제로 구성을 했는데 대통령 입맛대로 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밖에 아니다라고 이진숙 위원장을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탄핵까지 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정말 거부왕 윤석열 대통령 같아요. 15개를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제 4개 더 하면은 19개 하는 게 되는 건데, 야당과, 조금도 야당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도통하지 않겠다. 나를 따라라.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라. 내가 하겠다는데 왜 무슨 잔말이냐. 이것밖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심하고 걱정스러운 따름입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또 뭐 이거 못지않게 또 첨예한 지금 그 여야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사안이 노란봉투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뭐 또 여야에다가 이제 재계와 노동계까지 이제 서로 입장이 상이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법안인데요. 이것도 이제 2박 3일 필리버스터 이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정부로 가서 뭐 결국 뭐 이것도 이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하고 우원식 의장이 오찬 회동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첨예한 쟁점 법안들은 그렇다 치고 여야가 이제 접점을 이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를테면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간호사법이라든지 일부 또 접점을 찾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우선 좀 처리하자 이렇게 좀 의견의 어떤 공감을 좀 이뤘다고 합니다. 어떤 좀 합의를 찾을 수 있는 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찾아야 되죠. 간호사법 혹은 간호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번에 이제 21대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의료 관련돼서 의료인 이제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간호법, 간호사법을 통해서 과연 이제 별도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느냐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또 그 지금 현재 그 간호 영역과 이 의료의 있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의료 대란 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진료 지원 간호사 PA라고 합니다. PA 간호사들을 이제 좀 더 이제 합법화 내지는 제도화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법안을 수정하면은 저는 될 것 같고 이 전세사기 특별법도 이게 지금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대차 3법의 어떤 후유증으로 발생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게 이제 형평성의 이제 문제, 즉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최근에 뭐 위메프라든지 티몬 사태에서 하는 사기 피해자들은 그러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피해 구제의 방식이 이제 선구제를 하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선구제하는 것을 지금 현재 법안으로는 그냥 가치 평가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이걸 경매를 통해서 평가를 하면서 또 재원도 보면은 국토부에서는 일반 재원으로 하자. 그 현재 법안은 이제 주택 기금으로 하자. 이런 측면이 좀 이제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충분히 저는 의사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통령과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분명히 법령과 예산에 분명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하면은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한번 대통령이 제 요구를 했지만 합의를 이룬 어떤 그런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어떤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는 대통령 제의 요구한 것에 대해서 또 고집스럽게 그보다 더 나쁜 내용이 아닌 정부 여당과 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 저는 나갈 수가 있고 그래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이제 투트랙으로 이제 가야 된다 하는데 또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에 투트랙에서 우원식 의장께서 지도력을 잘 발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하지 못한 일들을
의장이 나서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사무실 방송사법도 원식 대표께서 제안하셨었죠. 중재안을 냈었죠. 한 달간 정도, 한 달 집단 지성을 모아보자. 다시 한 번 더 여야 간에 논의를 해서 그때 가서 가부간 어떻게 하든지 결론을 내보자. 난 충분히 저 집권당 원내대표 또 지도부가 받아들였어야 된다고 믿고 있고 또 국민들도 그렇게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번에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만은 또 제안을 하셨고 또 서로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뤘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집권당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이거 해라고 집권당 지금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회로 해서 국회가 좀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합리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노란봉투법 문재인 대통령 때도 통과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야 간에 충분히 지금 민주당 안으로 일방 통일시킨다는데 해서 그거 가지고 또 국민의당 집권당에서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걸 처리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집권당이 제시를 하고 서로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이거는 우리 현 단계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나라 형편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저는 오픈마인드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대다수 상당 찬성하는 거지만은 또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도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도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라고 국민들이 국회 구성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국회 기능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게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국회 또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쟁점법안은 쟁점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부터 합의를 이루기 쉬운 거, 선의 후난 이런 표현. 중요한 거는 대통령부터 분명하게 국회가 소수고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만들어줬었는데 우리가 다 한다? 민주주의에서 국회의 역할들을 분명히 헌법적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은 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서로 협의해서 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가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기 때문에 총선에서 그걸 심판한 거 아닙니까? 수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노조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이제 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더불어 또 사용자의 범위가 이제는 하청에서 이제 원청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헌법, 민법 등에 분명히 이제 문제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이 조장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리 때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하지 못했는데 왜 지금 정권이 바뀌니까 밀어붙이느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지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주당은 민주당 안대로 지금 물을 붙이고 있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방금 선생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합의 없이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바뀌고 난 다음에도 지금 정부 지금 부처조차도 지금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단순한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하는 입장이 아닌 국정에 대한 저는 파트너로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좀 협상이 좀 있어야 되는, 시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협치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을 상대를 존중하는 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부터요,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4선 의원 이상 분들하고 이제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4선 이상이면 한 10여 명 되시나요? 5선이 더 많죠. 5명, 6선이 2명, 4선이 한 4선 이상이 지금 한 20명 훨씬 많죠. 그렇죠. 한 10여 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제 다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3, 3, 5 이렇게 이제 소수로 회동을 쭉 이제 시작을 했는데, 관전 포인트는 이제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맞붙었던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하고 이제 언제쯤 식사를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회동에서 지금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도 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내 정치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휘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는 당 대표로서 집권여당 당 대표로서 어떻게 정치력을 보여서 본인을 반대 내지는 좀 거부했던 분들까지도 다 이제 포용함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어떤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야 되는 어떤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권성동 의원과 조경태 의원과 이제 식사를 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내 최고참이기도 하지만 또 권성동 의원은 또 친윤계의 또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6선으로 주호영 의원과 더불어 최다선 또 의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 또 상징성이 있는 어떤 두 분과 이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335 소수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식사 정치를 뭐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그렇지만 뭐 식사를 통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허물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중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당내에서 잘 소화시켜서 이제 당 대표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력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원내대표로서 또 한계들이 분명히 본인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과거 이준석 그 대표 체제의 또 반문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어떤 리더든지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결국 소통 아니겠습니까? 당내에 많은 분들 또 특히나 중진들도 그렇고 뭐 분야별로 원회까지 다 해서 또 국민들과도 그렇고 당원들과도 그렇고 소통을 하는 것은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할 때 지금 이러한 행보들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당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일사불란하게 또 당을 잘 끌어가야 또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잘 꾸려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대선계 여론조작 의혹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광범위하게 일종의 이제 통신정보조회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피의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제 통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뭐 휴대폰을 뭐 계산한 일시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정보들을 이제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게 이제 1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총선 전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 야당 정치인들도 포함이 됐고 언론계도 많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검찰의 통신 기록 조회를 두고 지금 일부 언론과 특히 민주당은 이제 뭐 정치 사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침소봉대하고 왜곡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신 것처럼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직전 3월 6일 날 당시 이제 김만배 신앙인 간에 이런 이야기를 좀 왜곡하면서 이제 나온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는 대선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당사자들은 지금 구속 수사돼 있고 당시 또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때 토론할 때 보면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조호영이 왜 커피를 타줬어요 이런 이야기라든지 또 그때 그 일에 대한 첫 번째 이제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이제 거의 동시 시점에 이재명 대표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는 등의 사실은 이 사안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한 것은 그 통신의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김만배 신앙님의 휴대폰에 있는 통신했다는 사람, 통신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글쎄요. 예. 조회를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어떤 통신 어떤 내용을 어떤 조회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게 예. 이제 결국 이제 그 법원의 어떤 그런 영장을 통해서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헌재에서도 이제 적법은 이제 수사 필요성이 적법하다고 이제 요거는 어떤 영장에 의한 건 아니죠. 예. 적법한 요조사는 것이라고 그냥 하는 거죠. 판단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1월 달에 했는데 왜 이제 그 내용을 늦게 통지를 해줬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결국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상 예. 이게 그 관련된 어떤 정인들의 도주 우려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늦출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입법적으로는 예, 좀 필요하다.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당히 이제 오해를 참 부를 만한 한심스럽고 일이다. 또 이런 평가가 유감스러운 있는 것 같아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렇게 분노하고 또 그렇게 대선 후보 시절에 또 외쳤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더 잘 알겠지만은 당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수처에서 그때도 당시 저 통신 조회하고 고발사 주건이죠. 예. 손준성 검사장부터 해서 그 건을 게시타포 공수처가 게시타포냐? 게시타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예. 지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직접 얘기를 했고 당선되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까지 한 사안입니다. 같은 사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관련돼서 그건 지금 언론이라든지 관계자들 전원에 의하면 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불법 사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건을 1월 달에 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총선 전입니다. 네. 대선 개입건으로 그걸 명예훼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를 총선 전에 한 3,000명을 넘는 관계자들을 이렇게 불법 사찰을 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훼손한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니나 할 것 없이 있어서는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이 윤석열 정권에서조차 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그런 그러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법적인 어떤 그 보완 조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